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오늘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필수 소재인 배터리 분리막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결정되면서 상장 이후 상한가를 기대했으나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 속에 일제히 하락해 나스닥은 2.55%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나온 4월 고용 쇼크가 일시적이라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 이는 기술주 주가를 짓눌렀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소강상 국채금리 상승세가 최근 들어 장기물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5년 금융채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뒤이어 가상화폐 2인자로 불리는 이더리움이 최근 급등세를 앞세워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크게 추월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80만 원 선에 머물러 있던 이더리움은 불과 5개월여 만에 6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싸늘한 기운이 우리 시장에 감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 투자자들 정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또 SKIT 청약에 관해서도 기대를 갖고 좀 도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허무함과 또 한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주는 오늘도 유난히 혼자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할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 이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객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우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내가. 네, 현재 양시장 분위기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재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객장 상황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양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좀 종목명을 언급드리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좀 계속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관련 상황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들의 이런 시장 하락 속에서 앞서 화면상에 보여드리는 종목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이 나스닥 급락 여파 등으로 우리 시장 당연스레 전반적으로 눌리는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하락 기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재부각되면서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상으로 볼 때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갑자기 안 좋게 나오기를 바라기보다는 양호한 경제 지표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이죠. 철강, 조선, 화학, 정유, 건설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역시도 이들 업종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서 결국은 호실적 예상 관련주로 시장의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실적 발표를 한 업체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지표의 호조세로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난 거래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 의류업종에 대한 관심 좀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소비와 관련이 높은 업종으로 의류업종이 꼽혀지고 있는데 미국 소비심리지수와 최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궤적을 보이는 의류업종에 대한 관심 이어나가 보시면서 업종 내 대표격 업체들 외에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섬, 한세실업, SJ그룹 등의 주가 강세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철강과 조선 그리고 오늘은 의류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객장의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정리해 드립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양시장 파란불캠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1.57% 하락한 3,19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200포인트도 깨졌는데요. 50포인트 하락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네, 1.86% 하락한 97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8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1조 3천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개인이 1천억 원대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4,796억 원 개인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이 2,300억 원, 외국인이 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GTX 관련주, 철강주, 조선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IT 대표주, 자동차주가 있습니다. 먼저 GTX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 원안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업체인 대아TI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6.83% 상승한 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열차 무선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리노스 현재 2.72% 상승한 1,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1%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진중공업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의 수요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주가 연일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타이트한 철강 수급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주의 주가도 오름세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강판 오늘 상승세 큽니다. 19.21% 상승한 7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한때 VI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세아베스트 9.64% 상승한 3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호실적 기록하면서 상승세 더 크게 나오고 있고요. KG동부제철의 7%의 강세, 고려대강 3%, 대한제강까지 현재 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진중공업이 4.21% 상승한 8,92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신세종 복합발전소 건설공사 낙찰 소식에 강세 있습니다. 낙찰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6% 규모인 1,29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4% 올려 세우면서 8,9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의 강세, 현대미포조선도 1.61% 상승한 9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 대표주들 하락세 나타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2.28% 하락한 현재가 81,300원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큽니다. 5% 약세 보이면서 현재가 1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 약세, 삼성 SDS 2%, LG디스플레이까지 현재 4%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주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주는 박스권 형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87% 약세, 기아차가 1.9% 하락한 8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 한온시스템 2%, 현대위아까지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IT 살펴보겠습니다. SKIT가 따상에 실패를 하면서 코스피 상장 첫날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규모인 이 81조 원의 청약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따상에 실패하고 급락세까지 겹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5.24% 하락하면서 15만 7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에는 방송에서 먼저 후보군을 2종목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그러면 현재 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486.1%고요. 네, 누적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일단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수익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네이버는 17.7%, SNK가 15.2% 수익 내줬고요. 한국내와 세오글로자는 손절가 터치를 했었죠.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SM라이프 디자인이 8.4%,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우성사료가 16.6% 수익 내주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자, IHQ가 12.5%로 포트 제외되면서 이 정도 수익률 기록을 해줬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이 12.7%, M게임이 10.1% 챙겨가면서 목표가 달성을 해주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 짧게 잡아서 금방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또 보령제약이 12.9%로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셨고요. 대성파인텍도 금방 12.4%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SM라이프 디자인이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제로투세븐도 11.1% 금방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가장 최근의 종목 HMM이 20.2%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는데요.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포트는 뭐 지금 말씀드린 한 5종목 지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포스트, 금모석유, 현대코퍼레이션, 남해화학, 그리고 어제 편입된 안랩 이렇게 5종목으로 현대포트 꽉 차 있는데요. 한 종목씩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일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미국에서의 고용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유동성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이제 미증시도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또 바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 일시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을 했고요. 미증시가. 그리고 국내 증시, 미증시 많이 빠진 부분을 그대로 지금 두드려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저께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금, 뭐 많게는 1인당 한 4,000불 정도 한 달에 이제 받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사람들이 일자리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을까? 그래서 미증시가 올라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항상 이제 시장이 내리면 내리는데 이유를 갖다 붙이기 마련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이유를 따르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전일 이제 추세대 상단을 좀 찔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단권에서 이제 다시 추세 상승 추세대 하단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뭐 외인들 매도세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뭐 내일 정도쯤까지 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요. 지금 3,200포인트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5일선 부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 조정이 한 차례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최근에 5월 4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폭의 한 중심 가격 그 부분에서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을 이제 돌파해 놓고 난 상태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폭 엄청 크지 않다. 그렇다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국내 증시 뭐 상승 추세 흐름을 갖다가 좀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 그리고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일 국내 시장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들이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거래일 가량 이렇게 순매도를 했는데, 보면 올라 상승이 나와주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매도를 잘했고, 지난주 이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굉장히 매수세,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오늘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굉장히 잘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급등락하는 종목들에 물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 동향 요것만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증시의 특징이랄 만한 부분이 뭐 철강주들도 굉장히 이제 강세를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오늘 그 철강주들 섹터를 빼고 봤을 때는 현재 뭐 성창주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만호제강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평소 그러나 자산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많이 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주들은 보통 시장의 끝물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자산주들의 랠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조정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최대한 나눠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너리포트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메디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이제 며칠 시장 반등 나오면서 좀 괜찮았는데, 오늘 보면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시장 드리면서 반등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의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메디포스트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적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그러니까 지금 요번 주죠. 요번 주 말에 실적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메디포스트도 그 실적 나오고 난 이후 주가가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봉으로 밀리지만 일단 시장을 조금 관망한다는 차원에서 조정 시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대로 한번 한 며칠 정도 흐름을 좀 지켜봅시다.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세선 하나 그어서
그 가격대를 계속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선 이탈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24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무난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인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지금 오늘 어저께 조정 나오고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아침에 나오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4일 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세 강하게 붙었었는데 지금 외인들 매도세가 시장 전체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또 매수세 지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석유 같은 경우는 한 3월 8일 저점 구간부터 3월 5일 저점 구간부터 해서 꼭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한 일주일 전 그 정도쯤에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보여줬던 그 추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추세 라인 부근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반등 흐름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부터 해서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최대 하단 부근에서 실적 좋은 놈이 조정이 내려와 있으면 지금 아니면 사실 뭐 그렇게 매수할 만한 기회는 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렇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나왔던 실적의 한 3배 정도 지금 폭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까지 적정 주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텐데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장 조정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시고 뭐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분할로 차근차근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간다라고 생각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이에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금일 좀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주들 대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등 흐름이 좀 괜찮아주는 것 같아요. 전일 이제 음봉이 나온 부분이 저는 오늘 만약 시장이 좋았다고 하면 코퍼레이션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대로 우리 목표가까지는 25,000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정도까지는 그냥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한 3일 정도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 웬만큼 현재 시장이 빠지는데도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인데요. 남해화학도 오늘 역시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부터 좀 하락 출발해서 5일선까지 이렇게 장중에 쭉 밀려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개미 털기라고 하죠. 보통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나서 급반등 만들어지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비료나 사료 관련주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곡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고 지금 뭐 구리 가격도 사상 최대치고요. 원자재 가격 전부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크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런 거 관련주들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자재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오를 수 있다가 자산주들까지 굉장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금이나 은에 대한 투자를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과일까지는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이러한 비료 관련주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물들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비료의 소모가 낮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상승 흐름 계속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목표가보다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바로 남해화학입니다. 앞전에 이제 한번 크게 올랐던 부분들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비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러한 관점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포트폴리오에 담은 안랩인데요. 뭐 시장 빠지는데 오늘 조정 나오는 거 얼마 조정 나오고 있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한 67,000원 부근부터 해서 어제 종가에 담으신 분들 오늘도 조정 나올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손절가까지는 이 종목 분할로 계속 담아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뭐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에 대한 언론의 부각이 좀 더 많이 일어날 거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런 대선이라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쇼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선주들은 너무 점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대응이 잘 되신다면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지만 보통 방송으로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장중 대응이 좀 힘드시니까 제가 봤을 때 저점권에 있는 안랩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선주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다 생각을 하시고요.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은 좋지 않지만 이미 도너 리포트에 담긴 종목 현대코퍼레이션도 수익률 7.3%고요. 이미 남해화학도 2.5% 수익률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또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 잘 맞이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장 시장이 뭐 부진할 거다라는 건 예상을 했었는데 장중에 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니까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이렇게 좀 큰 반등이 나오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미국 증시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진짜 시장 쫓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쫓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혼란스러우시겠다 싶은데 좀 뭐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 진짜 예상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낮게 나왔는 그랬죠. 날도 뉴욕 증시가 오르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이걸 갖다 시장을 치열하게 분석하려고 들지 말아야겠다. 예측하려고 들지 말아야겠다. 그냥 몇 개 둬야겠다. 그냥 가는 대로. 이 생각을 딱 하고 다른 매체에서도 방송하다가 그런 소리까지 했더니만 바로 그냥 월요일 날 미국이 또 훅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월가에서도 잘 몰라요. 네. 왜 빠지는지. 고작 찾아내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치,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뭐 2.5%를 넘었네.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시죠. 다우지수 한번 보세요. 다우지수 뭐 이 표현은 요즘 제가 자주 씁니다. 4가지 유형. 지표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좋을 때 지수가 가는 거. 그건 굿이스 굿이라 했습니다. 네. 월가 애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작년 11월 9일 화이자 백신 나왔을 때 같이. 이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좋은 소식에 주가가 오릅니다. 또 만약에 지표나 실적이 나쁘다. 그리고 악재라고 해당된 여길 만한 재료가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주식이 빠져야죠. 그건 이제 bad is bad입니다. 그거는 납득이 가는 시장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 시장이 납득이 가면은 돈 못 벌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예상을 하니까요. 그렇죠. 또 돈을 못 벌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장이 안 서요. 납득하는 대로만 가면. 누구나 다 오른다 싶을 때 오르는 장이면 파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시장이 어려운데 이 반대의 경우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고용지표가 너무 나쁘니까 장이 올랐어요. bad is good이었어요. 왜? 그래서 연준이 말한 게 맞네.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아직까지 아직 얘기한 때가 아니네. 뭐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이 완화적인 정책이 계속 가면서 시장에 돈은 계속 넘치겠네. 이걸로 가다가 어제 훅 밀립니다. 자, 다우는 좀 버티다가 장막판에 30분 차트 보세요. 장막판으로 가서 이렇게 결국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 다우지수 30개 종목 가운데 이 나스닥이 더 포함되는 애플을 비롯한 그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낙폭이 너무 크니까 다우지수도 못 견뎠는데 네. 나스닥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11월 9일 날 좀 대조되는 것은 그 이후에 오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11월 9일 날 그 음봉 나오는 거 보세요. 개장 초에 높게 시작했다가 하루 종일 밀리고 그 다음 날도 밀립니다. 그리고 며칠째 이날 11월 9일 레벨을 회복을 못 해요. 화이자 소식에 찔끔합니다. 나스닥에 주로 이렇게 지수를 견인하는 주요 종목들은 백신 소식이 안 반가운 종목들이에요.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여전히 지금 이 쌍봉, 이중천정에 부담이 있고 14,000포인트가 조금 버거운 상황이죠. 자, 여기 보시죠. 어제 기술주들, 나스닥 종목들 가운데 낙폭이 주로 컸던 애들, 아마존닷컴, 페이스북은 이때 4월 29일 날 실적 나왔을 때 그때가 마지막 피날레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흘러내리죠. 어제 4% 넘게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 가깝게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네.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2.54까지 올라왔어요. 이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0년물 물가연동 국채 실질금리라고 할 만한 그걸 뺀 수치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은 아직까지 연준에 대해서 뭐 그런 식인데 그리고 살짝 이제 나스닥 100의 변동성 지수 빅스도 너무 참 편안한 세월을 보내다가 살짝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시장이 긴장 모드로 접어드는 겁니다. 막상 장이 열렸을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지수 선물 흐름은 아시아에서 미국 정치 지수 선물 흐름은 계속 약하죠. 어제는 조금은 나름 시장의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현상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시장에 변곡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스닥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2.55% 이제 급락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네.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아무래도 테슬라잖아요. 테슬라죠.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많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이 상승세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제 좀 하락을 하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주가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테슬라에게도 어제 하루는 좀 뭐랄까 어제 하락은 좀 아팠어요. 평소 대비 좀 아팠는 하락인데 그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내가 테슬라 주주라 하더라도 마음이 졸일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일간 차트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오다가 말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촘촘하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어쨌거나 다진 다음에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차트쟁이 눈에는 그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최근에 이 흐름이, 이 패턴이. 네. 그러다가 어제 결국 6.4%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훅 깨면서 이 선을 깨면서 아마 뭔가 이렇게 저기에도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의 손절 라인을 건드린 거죠. 저 선 깨지면은 일단 팔고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200일선이 이 선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말입니다. 크게 봤을 때 뭐 진짜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냥 온갖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이때 작년 초에 저세상 주식 소리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이렇게 한번 와서 1파 조정받고 2파 여기까지 액면 분할 직전까지 3파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한 4파 이후에 마지막에 쫙 한번 땡겼던 거. 이 부분이 5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A파 지금 B 끝나고 이제 C파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네. A, B, C,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통상 책에서는 이 C가 킬러 C 웨이브라 해서 진짜 가파르고 아주 많이 빠지는 그런 파동인데 제일 바람직하기는 그래도 이 종목은 특별나서 A, B, C가 200일선 근방에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돼 준다면 아니면 지난번 저점 근처에 쌍바닥 만든다면은 그나마 최선이고 200일선도 깨지면은 진짜 많은 그게 나올 텐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이 샀던 세력들은 어떡할까요? 어쨌거나 500불은 설마 깨지겠어 하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는 지금 이 테슬라는 또 1선 가면 또 이렇게 저가매수 들어오고 500불 근처 가면 또 저가매수 들어오고 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진짜 500불이 깨지면은 조금 정말 위태로워지는 그런 순간적으로 많은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뭐 우리가 이 돈 남은 일을 걱정할 형편은 아닙니다. 뭐 명성으로 보나 돈은 버는 돈으로 그렇죠. 보나. 네. 그래도 마치 우리가 재벌 무슨 상속세 걱정하듯이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지금 고점 대비 35%나 빠졌습니다. 이 대표 ETF가 아크 이노베이션 ARKK라는 요 티커로 가는 거. 어제 5.74. 뭐 한 25개 보유 종목 가운데 그냥 뭐 23개가 어제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 비트코인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요즘은 도지까지도 같이 묶어서 가는 그런 이상한 코인과 연결돼 버린 그런 이상한 종목이 돼 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한 겁니다. 이 약간의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고 프로스라고 할 수 있는 맥주잔에 올라오는 정도, 카푸치노 위에 올라오는 정도의 요 프로스 거품, 포말 정도의 흐름이 주식에서 이제 코인으로 또 옮기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거품의 로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시도하려고 했는데 막상 어제 코인이 빠져버립니다. 도지코인도 보세요. 이날이 맥시를 쳤다가 그 다음에 이날 뭐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또 나와가지고 네. 뭐 예. 무슨 병도 앓고 있다고 네, 본인이 이야기하고 아스퍼그 증후군이 있다고 이렇게 네. 밝힌 것도 참 뭐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이 머스크니까 가능한 얘기고 또 어머니하고 뭐 주고받은 농담도 재밌죠. 꽁트도. 어머니날 선물이 도지코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그건데 뭐 이러면서 진행자가 또 물었죠. 이게 헛설 사기냐 했더니만 예, 헛설. 헛설은 헛설이지만 투더문 달나라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또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건 뭐냐? 아닌 게 아니라 주가 빠지면서 그러면 코인 쪽으로라도 코인이 더라면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또 이것도 보시면은 즉 어제 자 최근에 구리값이 톤당 10,000불 넘었다고 사상 최고치라고 난리를 쳤는데 어제 또 살짝 보면 윗골이 달리고 그다음에 옥수수도 살짝 지금 좀 과하죠. 한마디로 과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이제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 여기 되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주식을 빠졌으면 주식 그러면 좀 높아 보인다 싶어서 뭐 익절이 됐건 뭐가 됐건 털고 그 돈 갖고 딴 데로 옮겼을 만한데 옮기간 데가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조금은 모든 시장의 자산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저만 하더라도 고용 지표 아무래도 좀 손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러운데. 네. 미국에서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Seasonally adjusted라고 통계치를 갖다가 발표합니다. 계절 조정 후. 네. 우리나라에도 한번 논란이 됐어요. 전년비, 전월비 하면 딱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통계치를 갖다가 계절 조정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우리로 치면 명절이 있는 날, 있는 달하고 없는 달 이런 거. 네. 신학기가 시작됐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바캉스가 시작된 이런 걸 나름대로 한다는데 그러면서 연준도 좋아하고 배가 좋아할 만한 고용 지표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준, 그거 봐, 우리 말이 맞잖아. 네. 뭔 자꾸 테이퍼링이니 지금. 백악관은 뭐라고요? 받지. 1억 9천만 빨리빨리 돈도 풀고 2억 2,500도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1조 달러도 빨리빨리 하자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시장이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오늘 많은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 제일 더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이유 모르고 빠질 때입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네요. 예, 기분이 안 네. 좋죠. 예. 그러니까 네.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납득이 되는 게 사실 고용 쇼크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복에 따라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그 숱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부 바보야 그러면? 그러게요. 네, 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 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시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재도 잠깐 멈칫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어디로 가격이 가야 되는지, 돈이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최근에 이루어졌었고 네. 지금 잠시 멈칫하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부분이 저는 요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돈은 워낙 많은데 이 돈들이 주식에도 잠겨 있고 부동산에도 잠겨 있는데 그래도 남아나는 돈이 코인 시장으로 갔고 이제 코인 시장만 해도 한 2조 달러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네. 다 합하면. 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다 하지? 원자재 시장으로 다 담아놓자. 옥수수에도 담아놓고 목재에도 담아놓고 구리에도 담아놓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막상 월요일 날 주초에 미국 장이 니까 은근히 이게 신경 쓰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때 지난주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5월 4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날 옐런 재무장관의 입에서 금리가 좀 올라야 할 것 같은데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5월 5일 날 어린이날 안 쉬고 장 열렸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5월 5일 날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하고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사람들이 애초에 잡혔던 일정대로 행사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전부 물었는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냥 옐런을 갖다가 다구리를 놨어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것이고 잡힐 것이고 무슨 지금 같은 정책이 맞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5월 6일 날 연준에서 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냈어요. 이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재 연준 인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원인 라일 버드, 국내 매체에서는 레이얼이라고 이제 원어민들 발음에 가깝게 표현하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너무 높다. 그리고 약간 위험하다. 시장 과열이다. 그리고 특히 차입 비중 높은, 즉 빚 많이 내고 있는 보험회사, 헤지펀드 위험하고 상업용 부동산,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에서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다들 재택하고 자영업자들 작은 가게들 무슨 전부 폐업하고 폐업 눈물에 땡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상업용 부동산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거는 매일경제 그래픽인데 97년에서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 대비 미국 재보복 유가증권도 회사채도 주식도 주거용 부동산도 작년에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은근히 경고를 날립니다. 그 하루 전에 그 숱한 연준 인사 괜찮아요 인플레이션 없어요 했던 그거는 또 뭐며 또 이렇게 미리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내놓는 이 안정보고서는 또 여기서 저는 또 못된 생각 해봅니다.
내년 2월에 파월이 첫 번째 임기가 만료되는데 마침내 이 브레이나드 누나가 이를 노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이 올랐죠, 이 그래픽. 이건 동아일보 그래픽인데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시다 전혀 꿀릴 거 없죠. 그다음 가상화폐 쪽으로 허무해집니다. 49%가 아니고 비트코인 490%, 도지코인 지금 화살표 접히는 거 보세요. 22,000%. 이걸 가지고 이 그래픽 이걸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참 많이도 올랐다 하는 반면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야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돈 풀린 거 생각해봐. 어디 미국만 풀었니? 유럽은 안 풀었니? 일본은 안 풀었니? 중국은 안 풀었니? 그러면 뭐 이런 얘기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도지코인, 뭐 비트코인, 코인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 했더니만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지인이 형, 돈은 변동성 없어 형, 그랬더니만 왜 했더니만 몇 년 전에 5억 하던 아파트 15억 하면 이거는 뭐 코인이나 뭐가 있냐. 그 말도 일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도 일리 있는데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정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또 3조 원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 지금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2조 원을 매도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과연 괜찮을런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어제 웬일로 외국인이 산다 싶었습니다. 웬일로 산다 싶었는데 우리 시장은 잠깐 보시면 여기서 결국 이 코스피 주간 차트에서 이 더블탑의 부담을 갖다가 못 이겨내나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결국 진짜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거 오늘 우리은행 리포트 데일리 리포트에서 그래프가 너무 이렇게 직관을 주기에 가져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린 거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이건 뭐죠? 순매도가 늘다가 작년 11월부터 바짝 당겼죠. 바짝 지수 올라왔고 그 이후에 지금 이거는 그동안에 주구장창 팔아제꼈습니다. 어제 살짝 샀는데 지금 2조 넘게 팔고 선물도 지금 한 1조 몇천억 금액으로 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3, 4조를 파는 거고 그걸 갖다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상황에서 일단은 상식적으로 들 수 있는 의무는 그겁니다. 외국인 얘들이 이 상황에서 바로 들어올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들어올까 얘들이?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 시장의 지금 버팀목은 뭐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주간, 첫 주간도 이겨내고 지금까지 어쨌거나 맷집이 좋아진 건 맞아요. 맷집이 딴 거 있습니까? 맷집이 우선 체력 키우고 몸집 키우고 그거는 결국 뭐다? 우선 투자자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밀리면 사겠다는 고객 예탁금을 비롯한 대기 매수자가 늘어나다 이게 이제 매인데 이게 그래서 외국인이 안도 없는 가운데 완전히 우리 시장 체질이 바뀌려는지 그것도 또한 뭐 하나의 퀘스천 마크긴 한데 이 부분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8만 원 잘 지켜지는데 이것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최근까지 차트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 이거 밀릴 그림이 아닌데 이러고 저도 다녔는데 이거 보니까 얘들 지금 그런 어떤 종목들은 더 안 빠지도록 잘 관리하면서 저거 팔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은근히 해보게 됩니다. 조금 찝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외국인 수급 동향입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면 아마 변곡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속해서 조심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